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경제 독립TV입니다. 자, 전국민 2명 중에 1명이 이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그런데 이 청약통장이 바로 다음 달 10월, 11월 두 차례 나눠서 내용이 크게 바뀌는데요. 자, 이 내용을 꼭 알아두시고 10월 달, 11월 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 이렇게 바꿔야지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바뀐 이점을 취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창구의 은행원들도 이 청약 통장 내용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헷갈려하는 은행 직원들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 10월달, 11월달 이렇게 월을 나누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되는데요. 지금 정리된 한 장 표를 보고 계신데 제가 자세하게 1번부터 5번까지 뜯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먼저 여러분 가지고 있는 통장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월 불입하는 거는 주택청약종합통장이라고, 월 적금식으로 불입하는 거는 주택청약통장이라고 하고요.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은 청약저축이라는 용어로 통장을 부릅니다. 자, 그리고 25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정기예금처럼 목돈을 불입하는 거는 청약부금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어떤 통장인지부터 개념을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청약저축 월 불입식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택청약저축통장이라 그래서 이 청약저축통장은 민영주택 말고 공공 청약을 할 수 있는 그 통장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잘 잡고 계시고, 월 불입금 말고 정기예금처럼 일시금으로 25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하신 거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자, 요 개념을 먼저 잘 잡고 기사를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청약통장 당장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되는 거는 종전에 2.8%가 최고 금리였는데요. 이게 3.1%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시면 일단 내가 여윳돈이 있을 때 무조건 받기는 25만 원으로 최대 금액을 납입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자,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요거고, 그 다음에 그 11월부터는 불입 금액이 25만 원씩, 그러니까 종전에는 10만 원이 최고 금액이었는데 25만 원씩 불입으로 바뀌기 때문에 15만 원을 더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내가 청약 저축 만약에 1,500만 원을 불입을 목표로 했다면 종전에는 이게 150개월 이상 걸렸는데 요게 12년 6개월에서 60개월로 5년만 불입하시면 1,500만 원 요 금액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도 있죠. 아, 돈 많은 사람은 그냥 5년만 불입해도 제일 유리한 청약 조건을 갖출 수 있는데 월 10만 원씩 불입할 수 있는 형편밖에 안 되는 나는 12년을 계속 불입해야 된다는 얘기냐? 물론 불공평한 게 맞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현실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으면 10만 원보다 25만 원을 일단 불입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월부터 바뀌는 내용은, 자, 종전의 청약저축통장, 그러니까 공공임대, 분양을 받는 청약통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10월부터 원하실 때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종전에 그 25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청약부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역시 그 청약저축처럼 공공임대, 공공분양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희망하시는 사람들은 10월달 바로 내일 모레죠,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이 내용을 꼭 캐치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명 중 1명, 2,500만 명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청약통장에는 크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예전에 청약저축통장, 그리고 청약예금, 부금통장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가입자가 2,500만 명인데 이분들 공통적인 혜택은 금리가 이제 3.1%로 인상이 된다. 자, 요거 똑같은 혜택을 보시니까 요거 꼭 챙기시고요. 자, 케이스 1과 2 조금 어려운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1을 보시면은 종전에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월부터 종합저축통장으로 가입하면서 공공청약에서 이제 민영청약도 가능한데, 자, 이렇게 10월에 변경했을 때 12개월만 지나면 이제 민영주택 1순위 청약 자격이 되는 거죠. 자, 케이스 2번을 보시면 종전에 그 청약예금 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하면서, 자, 이렇게 민영 이제 청약도 가능한데, 자, 이럴 경우에는 종전에 이제 청약예금 부금을 가입하셨던 분들이 종합저축통장으로 가입을 하면 민영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청약도 가능한데, 자, 1번 보시면은 최소 12개월 120만 원 이렇게 인정됐던 금액이 이제는 그 만약 25만 원씩 불입한다면은 요게 이제 300만 원이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 청약예 부금을 하신 분들은 케이스 2번을 보시면 이제 종합저축통장으로 바뀌면서 민영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청약까지 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이게 10월부터 전환되니까 케이스 1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번으로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바꿔서 민영주택 청약하시고, 종전 청약예금 부금만 하셨던 분들은 종합저축통장으로 10월부터 바꾸면서 내가 공공청약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니까 이 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민영주택, 공공임대, 공공청약도 동시에 다 가능하게 바뀌는 거죠. 10월부터는. 그래서 1번 보시면 청약기회가 확대됩니다. 청약저축은 민영주택으로, 민영주택만 하셨던 분들은 청약저축으로 주택종합 통장으로 전환하면서 민영과 공공임대도 동시에 가능하도록 이제 바뀐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은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종전에는 24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이게 300만 원으로 상향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1년은 12개월이니까 10만 원씩 불입하면은 120만 원밖에 소득공제가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이 이제 11월부터 25만 원씩 그 불입할 수 있으니까, 불입은 10월부터 불입이 가능한데 선납 인정은 11월부터 되니까, 10월부터 이렇게 25만 원으로 하면 12개월만 불입하면 300만 원 소득공제 최대 풀한도로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월부터는 청약통장, 그러니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청약저축을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이 되니까 11월부터 요 내용 바뀐 내용 꼭 체크해 주시고요. 11월부터는 가급적이면 무조건 25만 원씩 형편이 된다면 최대한 불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5만 원을 넣을까 종전처럼 10만 원을 넣을까? 정답은 나왔죠. 형편이 된다면 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종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15만 원 대폭 상향이 되기 때문에 많이 불입할수록 무조건 유리하다. 요걸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10월에 할 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 청약통장, 기존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 그러니까 한 번에 목돈을 불입하셨던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을 청약하려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 통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종전에 청약저축만 가입하셨던 분들, 월불입으로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제 10월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민영주택 청약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시면 된다. 우측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꼭 1번과 2번 나눠서 내 통장이 어떤 걸 가지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10월 달부터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꼭 체크할 점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20년 전 청약저축 가입자 납입액이 20년이니까 240개월을 10만 원씩 불입했다면 2,400만 원이 됐을 텐데,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이제 이런 분이 전환을 할 경우에는 공공주택 청약 때 전환 후 가입금의 기간이 합산이 되고, 새롭게 추가된 민간주택 청약을 할 때는 전환 후 납입한 통장 가입 기간만 인정이 되니까, 자, 이렇게 종전에 청약저축을 20년간 2,400만 원 불입한 분이 10월부터 민영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 그 전환했을 경우에는 납입 금액 2,400만 원은 이제 신규 금액이 되는 거고, 여기서 1년이 지나면 2,400만 원 그 신규에서 1년이 지난 자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11월부터 25만 원씩 월 불입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가 단기간 빨리 많이 불입할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공공문형 당첨 합격선은 현재 1,500만 원 수준인데요. 자, 이 1,500만 원을 종전 10만 원씩 불입했던 분들이라면 12년 6개월을 불입해서 이게 1,500만 원이 되신 건데, 이제는 10월부터는 이 12년 6개월 걸렸던 기간이 바로 5년 60개월로 단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비판을 받죠. 종전에 12년 6개월 걸렸는데 금수저자녀들은 그냥 25만 원 최대 금액을 넣으면 5년 만에 60개월 만에 달성이 되니까 금수저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도가 깡패라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빨리 12년 6개월 걸리던 거를 5년 60개월로 단축하려면 25만 원씩 불입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연최소 300만 원 불입 시에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에 한 번 소득공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소득공제 한도가 종전에는 240만 원, 연간 기준이니까 이렇게 받으려면 20만 원씩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24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이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이 되니까 다른 공제 한도가 없다면 3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25만 원 월 최고 바뀐 금액으로 불입하는 게 무조건 소득공제도 최대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이 점이 직장인들 소득공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세금도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거죠. 자, 요 두 가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종전에 있던 분들 나는 뭐 당첨도 어렵고 가점제 때문에 이 청약통장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쉽게 해약하신 분들이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35만 명이 해지를 해버렸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쉽게 해약하지 마시고 이 청약 통장이 어쨌든 있어야지만 민영이든 그 공공임대 청약이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장이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청약 통장을 내가 사정이 어려워서 쉽게 해지하기보다는 이 청약 통장을 담보로 예금 담보 대출을 은행 가면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신용도하고 관계없이 내가 불입한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대부분 1,000만 원 가까이 최대 95% 이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청약 예금 통장 활용해서 담보대출로 잠깐 급전을 해결하시고 가급적이면 1순위 받을 수 있는 청약 통장은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경우죠. 내가 집도 이미 있고 청약도 당첨을 받아서 더 이상 아파트 2채, 3채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은 예외적으로 해약해도 되겠지만 집도 없고 무주택인데 청약 통장을 쉽게 해약하는 거는 정말 섣부른 결정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민에 고민을 해보고 가급적이면 청약 통장은 유지를 해주시는 게 유리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된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그 주요 개선 사항이 1번부터 5번 잘 정부 발표 자료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4번 보시면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자, 요거를 가입하시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최대 4.5% 받으면서 이 청년주택 드림 통장을 통해서 대출도 최대 한도로 저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하시는 게 제일 유리하고 그 외의 분들은 1, 2, 3, 5번 요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요렇게 10월, 11월 바뀐 내용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데요. 제가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유지하길 잘했네. 월 25만 원씩 5년이면 이제는 공공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절대 쉽게 해지하지 마시고 10월, 11월 바뀌는 내용대로 내가 가진 통장을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먼저 1번 바뀐 내용 정리해드리면 2,500만 명 청약 통장에 있는 분들 다 3.1% 최대 우대금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종전 2.8%에서 3.1%로 바뀐 내용. 자, 요거는 2,500만 명 가입자분들 모두 공통적인 혜택이고요. 두 번째, 자, 10월에 해당되시는 분들 변경해야 될 내용이 가급적이면 전환할 때 25만 원으로 최대 불입하셔라. 그래서 종전 청약저축 있는 분들은 종합저축으로 통장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청약 예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종합저축통장으로 바꾸면 종전의 청약저축 가입자처럼 공공임대, 공공주택도 청약이 가능하다. 자, 요 점은 꼭 숙지를 해주시고 종전에 청약저축 가입하셨던 분들 중에서 공공주택만 청약이 했던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민영주택을 희망할 경우에는 10월부터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민영주택도 청약이 가능하게 바뀐 점, 요 점 잘 체크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월 납입 인정액이 종전에는 10만 원으로 제한됐던 게 이제 그 40년 만에 25만 원으로 상향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월부터 통장은 전환이 가능하지만 인정된 거는 11월 달부터 25만 원 상향된 금액이 선납액에 대해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11월부터는 무조건 25만 원씩 최대한 내가 형편이 어렵더라도 최고 한도로 불입하는 게 유리하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종전에 12년 6개월 걸려서 1,500만 원 불입금액 인정받았던 거를 이제는 60개월 5년만 하시면은 1,500만 원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무려 5년 이상 기간이 단축됐다. 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4번 보시면 할 수만 있으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 통장을 만드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그 군인 장병이라든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소득이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청년주택드림 통장 4.5% 이거 가입하시는 게 제일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들 부모님 입장에서 이 5번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이 종전에는 최대 2년 24개월만 인정해 줬는데 이제 최대 5년으로 확대가 되니까 이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주택청약통장 가입해 주면서 월 불입금액을 1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으로 불입해 주시고, 또 선납도 이제 다 가능하니까 한꺼번에 돈이 있으면 정기예금 해주시지 마시고 미성년 자녀에게 1,500만 원 그 선납을 통해서 월 25만 원씩 이렇게 최대 5년 혜택 받을 수 있게 선납을 해주시면 가장 유리하다. 잘 체크해 주시고요. 민영주택 가점제 노부모 부양 특공에서 동점자 발생 시 추첨 선발을 하는데,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통장은 빨리 만드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청약 통장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무주택 세대주로 종전에는 한정해서 혜택을 드렸는데, 이게 2025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25만 원씩 최대한 불입하시고, 이제 내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이 소득공제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된다는 점도 반드시 체크를 해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금 어려운 내용, 은행원들도 헷갈려하는 내용이었지만 1번부터 5번 10월, 11월 나누어서 바뀌는 내용을 청약 통장별로 자세하게 뜯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10월부터는 여러분이 그 공공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옛날 청약 저축통장 월 10만 원씩 불입했던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하면서 민영주택으로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종전에 정기예금식으로 청약부금 25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가입했던 분들 이제 주택청약통장으로 10월부터 전환하시면 앞으로는 공공주택도 청약할 수 있게 바뀌었다. 요 내용 꼭 숙지해 주시고, 11월부터는 반드시 25만 원씩 이제 선납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를 둔 분들은 무조건 1,000만 원, 1,500만 원 있다면 이제 정기예금 금리도 요즘 낮잖아요. 여기 해주지 마시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선납을 이용해서 미성년 자녀를 가입을 해주시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종합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영상 반복해서 들어주시고, 헷갈리시는 분들은 또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시간 되는 대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